먼저 손 한번 흔들고 다 같이 제가 이거 핀이 네. 제가 다 같이 보는 얼굴 한번 볼게요, 사장님. 저도 MCM이 거의 처음 온 것 같아요. 항상 뭐 같이 큰 거 할 때는 같이 뵙다가 이렇게 또 사연들하고 줌에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얼굴 보기 진짜 힘드네요, 요새는. 그쵸? 그나마 부부 데이트를 한 팀들은 한 번씩 뵙기도 하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뵙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한 분 한 분 얼굴 뵈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얼굴도 한 번도 못 뵌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네요, 사장님.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그쵸? 네. 거기 엄청 끄덕이는데 제가 딱 눈 마주친 사람은 우리 최유지 사장님 것 같아요. 네. 유지 사장님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을 지금이라 했습니다, 사장님. 지금이 내일이면 드디어 저희가 이렇게 또, 그죠? 애지랑 메타 이거 하는 날인데, 어때요? 만약 먼저 선 체험하고 계신 분들은 이 애지랑 메타가 마냥 좋으신가요? 팀장이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명연 넣으시는 분도 계시나요? 혹시 명연이 많이 나오신다는 분 계셔요? 사장님? 저는 제가 명연이 굉장히 많이 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패밀리의 파트너 사장님도 예전에 옷가게를 하시면서 알았던 그 피부에 알았던 그 강선이나 이것들이 피알라인티 먹고 진짜 좋아졌고 유수 스펙 먹고 좋아져가지고 다 나았다고 생각하다가 지금 20일 동안 계속 먹고 있고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였어요, 선생님. 너무나 가렵고 진물이 나고 그래서 약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항상 모든 면에서는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다는 것은 메타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뉴스킨 사업을 할 때 지금 메타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알스티어드나 유스스템보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사업했을 때 입문했을 때 넣었던 제품군은 라이프팩이었습니다. 다행히. 20년 전에 라이프팩을 넣었을 때 그 20년 내에 있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영양 밸런스가 뭔지 하나도 없었던 때였겠죠. 밥도 그냥 밥만 먹고 배만 안 고프면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비타민 같은 걸 하나도 못 먹었었고 그나마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은 약간 뭘 먹었을 때냐면 TV에서 광고하는 뭐 우루사, 아로나민 골드 약간 화학 제품을 먹고 계셨을 때 저희 라이프팩이 완전 고기능이잖아요. 라이프팩은 제가 배웠던 라이프팩은 이런 그 교육이었었던 것 같아요. 내 몸에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과한 것은 없애준다. 근데 그 과한 것들이 없애주는 게 명령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 분들이 주변 분들이 영양 밸런스가 하나도 맞지 않았을 때 저희 제품을 넣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최고로 기억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완전히 소송까지 들어갈 뻔했었습니다. 법정 소송. 이것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 아니고 무서운 독약 같다라는 느낌으로 저희들한테 소송 걸 뻔하는 것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디 쪽이었냐면 우리 엄마도 많이 안 좋았었고 저희 엄마는 캡슐된 것을 먹지를 못했었거든요. 늘 물로 먹고 한약 따려 먹고 어머니가 또 민간요법으로 어르신들 그런 게 있잖아요. 도라지 뭐 민들레 이런 게 가지고 다려 먹고 이러셨다가 라이프팩을 제가 드렸을 때 제 엄마는 온 피부에 검버섯이 다 올라왔었어요. 새카만 너무나 얼굴에만 생기는 검버섯이 팔다리에 막 올라오니까 저희 엄마가 무서워가 중재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야야 이게 무슨 내 팔을 막 문디 만든다 그러셔 저희 엄마가. 그리고 저희 엄마가 너무나 이게 영양 밸런스가 맞지 않다 보니까 그 설사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 당시 제가 엄마 제발 내 누가 한번 먹어라. 엄마 진짜 내 누가 먹어라. 막내 현우가 좋아졌잖아. 엄마 현우가 평생 병원에서도 안 되는 것을 고쳤잖아. 엄마 먹어봐.
먹어봐. 약간 딸로서 약간 호소하듯이 해가지고 먹여서 제 엄마가 그때 한 3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3주 정도 먹고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졌거든요. 그나마. 그렇고 계셨다가 엄마 친구분이, 엄마 완전히 친구분 아니고 동생분이 형님요, 나도 형님처럼 기력이 있게 좀 뭐 먹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라이프팩을 먹었는데 이 아줌마의 평생의 식습관이 뭐였냐면 선생님, 물에 밥 말아서 김치하고 먹는 게 이분이 살아왔던 60년 평생 식습관이었어요. 일하러 너무나 바쁘게 다니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후루룩 후루룩 최의 패스트푸드 중에서 최고의 패스트푸드였던 것 같아요. 사장님. 5분도 걸리지 않는 그 후루룩 먹었던 이 모든 습관이 배는 불러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지만 몸은 완전히 망가졌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라이프팩이 들어갔는데 이 어머니는 거짓말 안 보태고 한 달 보름 정도를 탈수 증세가 일어났어요. 일어나면 화장실 가야 되고 물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변이 너무나 물론 설사 종류를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근데 기적적으로 이 어머니도 저희 엄마 믿고 또 아이고 나는 행님이 하는 거는 먹겠습니다라고 드셨는데 한 달 보름이 지나면서 진짜 좋아졌었어요. 애 손주를 한번 못 보던 어머니였는데 늘 딸 하나밖에 없는데 딸 손주 보러 가면 하루 보고 나면 이틀이나 일주일을 누워 계셨던 어머니가 그 설사짝짝 빼고 라이프팩 먹고 나서는 아프다 소리를 안 하니까 또 누가 증가합니까 다행히 그 사이를 먹이게 됐어요. 사이가 나 장모님하고 조금 비슷한 증세일 건데 아유 니도 먹어봐라 내가 이거 한 달 60년 가까이 내가 찌꺼기가 이 한 달 보름 만에 이래 좋아졌다. 먹어라. 이래 돼가지고 먹었는데 사이는 어디에 일했던 사람이냐면 거제에 있는 조선소에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조선소. 그래가지고 장모가 거제도에 가서 손주도 봐주고 막 그랬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맡았던 구역이 어디냐면 사장님 배에서 선박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제일 높은 가판 위에서 뭘 용접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분이 맡았던 용접하는 일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둘이서 쌍을 이루어서 하는 거였대요. 근데 이분이요, 라이프팩을 먹고 이분도 그 높이 그 4층 거기서부터 내려오고 화장실 갔다가 올라갔다가 한 3주 정도를 일을 그렇게 못했대요. 그러면서 너무나 좋아지면서 거제도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제품이 엄청 많이 나갔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아이들 두 딸을 키우는 엄마였는데 이 엄마가 피부로 너무 좋아졌고 아이들이 달력에 동그라미가 너무 쳐있길래 제가 하루는 저 달력이 동그라미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 병원 가는 날이래요. 이놈이 안 가면 이놈이 가고 이놈이 안 가면 이놈 가고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사장님 휴진하는 날 빼고는 이 둘이가 늘 병원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넣었던 게 뭐냐면 우리 그때는 아이들 전용은 점검월주밖에 없었어요. 점검월주는 라이프팩을 축소하는 그 종합영양제니까 점검월주를 먹였는데 어느 순간 한 석 달 정도 먹이고 나니까 달력에 아이들이 병원 가는 동그라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너무나 좋으니까 남편을 먹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남편을 먹이는데 남편은 어디에서 일하냐면 페인트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페인트 공장에서 한 7, 8년을 일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페인트 공장에 가동하는 이것이 이 집이요. 아침에 돌리고 나면 하루 종일 누군가가 사람이 붙어 있지 않은 이상은 끄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한번 끄고 나면 이게 굳어지기 때문에 한번 끌 때 일주일만 한 번씩 끄는데 그 담당자가 자기 신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신랑이 낙이 뭐였냐면 늦은 시간까지 퇴근을 해서 10시에 하는 무슨 미니 시리즈 드라마 이 드라마를 보는 게 이분의 낙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라이프팩을 먹고 근데 이분이 그 전부터 뭘 먹었냐면 산삼 인参같은 거 꿀에 재려가지고 먹고 항상 그렇게 먹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건강은 자고한다. 쓸데없는 이거 사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이 어머니가 아이들이 너무나 전거질 먹고 좋아져가지고 부탁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걸 먹고 남편이 안 먹는다 했는데 먹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가냐면 먹자마자 이틀 전부터 이분이 호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눈에 눈곱이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눈을 못 떼는 거야. 눈을 떼지 못하고
본인이 보고 싶어 하는 10시 드라마를 아예 못 보시더라고요. 드라마를 보지 못하니까 너무나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죠. 근데 이분이요, 진짜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손발 끄트머리에 진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자기가 당뇨 걸려서 손이 문드러져서 자르던 자기 그 시고모를, 고모님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라이프병을 먹고 이런 증세가 일어나니까 도저히 못 먹겠다.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고발한다 그러셨어요. 이 어디서 문제 같은 거 들어와가지고 내 손이 지금 당뇨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 이래가 되게 무서워하시면서 그러셨는데, 제가, 우리가 자료도 주고 막 설득하면서 이분이 먹었습니다. 직장을요, 7년 동안 한 번도 쉬어보지 않았던 완전히 무적의 남자였는데, 라이프병 먹고, 한 사흘을 쉬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을 못 떼니까. 눈곱이 눈을 다 붙여가지고, 이게 왜 시스도 눈곱이 나오고 시스도 눈곱이 나와가지고 눈곱으로 인해서 눈이 딱 두 개가 달라붙어가지고 처음에 이분이 눈이 나빠져가 처음에 안경을 맞췄거든요. 라이브팩 때문인지 모르고 안경을 맞췄는데 시력은 아니었고 눈곱으로 인해서 안 보이니까 아예 일을 하러 못하가니까 자기에 대한 정신적 피해 또 막 이렇게 달라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그 기적적으로 일어났냐면 자신은 그러고 나서 한 3주? 되게 젊어놓은 거 빨리 되는데 손발끝도 진물 나는 것도 좋아지고 색깔이 항상 그 왜 약간 황달기가 있었던 얼굴이었는데 정말 많이 얼굴이 좋아졌어요. 눈에는 눈곱이 거의 다 빠지고 눈곱이 빠지고 난 다음부터 그 자기가 눈이 나빠졌다고 맞췄던 안경도 도수가 안 맞을 정도로 너무나 좋아졌거든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자연들한테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때 참 많이 겪었던 명연이 여태까지 나왔던 중간에 나왔던 어떤 식품에 대해서는 정말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라이프팩이 전체 밸런스를 맞춰줬기 때문에 알스케도 나오고 루즈스펜이 나와도 지금만큼은 명연은 걱정이 없었는데 제가 메타를 전달하면서 주변에서 파트너들이 쓰고 저도 먹으면서 그때 느꼈던 라이프팩의 느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라이프팩에 대한 느낌이. 그러면서 저는 당연히 믿음이 있죠.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좋아질 거라는 걸 믿음은 알고 있지만 19년 동안 라이프팩을 또 파마네트를 먹었던 저에게 메타가 들어와도 내가 다나하게 지식었던 그는 명연도 치고 올라오는데 아마 사인님들이 전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에게 그 명연 이야기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일주일이나 열흘은 진짜 좋았습니다.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넘치고 막 잠도 푹 자게 하고 뭔가 에너지 넘치다가 그 뒤부터 내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저는 편두통이 얼마나 심했냐면 CT 촬영을 해가면서 진짜 농담 아니라 내 머리를 한번 갈라서 구경하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나 두통이 심했던 저였는데 요번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또 그 메타로 인해서 그 명연이 와버리더라고요. 제가 이 뒷골이 온 떨리고 머리카락이 그때 마인드 스쿨 하는 날도 엄청 많은 통증이 있었거든요. 머리를 돌릴 때만 이렇게 딱딱거리가 제 옆에서 머리를 쪼는 듯한 그런 거였고 누워있을 때 이 등줄기가 머리줄기가 당겨서 함부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눕지를 못했던 날이 금토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근데 되게 짧게 지나가요. 짧게 또 지나가서 너무나 좀 감사하긴 한데 어찌됐든 그런 명연이 놓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혹시 지금 정말 많이 선체험하고 계시는 분들 명연을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80도 썼을 때 수많은 명연으로 참 많은 케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식습관이나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메타가 마이크로바이옴이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걸 건든다는 생각 아래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기에 와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사장님 정말 들떴던 마음이 이제 뚜껑 열잖아요. 내일이면 드디어 이게 카드 결제가 또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사연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나에게 유치키는 어떤 회사인가? 저는 지금 우리 팀들한테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선택했잖아요. 어찌됐든 처음에 선택했던 것은 한번 들어가보자
한번 알아보자, 먹어봐라. 가볍게 입문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스폰서의 강제성으로 인해서 선택된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입니다. 다행히. 그죠? 이 선택한 회사를 사람들이 지금 BR2000이기 때문에 정말 또 어떻게 보면 BR2000이라는 그 대리점의 판권이 기회라면 기회지만 저희 때는 진짜로 무조건 3개월이라는 걸 흘렀습니다. LOI 기간이 있었고 Q1 기간이 있었고 Q2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3개월 안에 저희가 마인드도 좀 가르치고 배우고 소비자를 구축하는 방법도 배우고 부딪히고 이러면서 그 대리점이 되는 그 판권에 대한 가치, 그 가치를 조금 높이 샀던 것 같아요. 쉽게 되는 일이 아니면 더 가치 있잖아, 사실은. 쉬운 일이 다 좋은 일은 아니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호실 속에 키웠더니 사회 나가면 힘들잖아요. 제 친구가 저는 자라면서 정말 부러운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가정부가 있었어요. 가정부 이모가 있었어요. 그 이모가 그리고 또 우리 때는 다행히 그 식탁이라는 거에 앉아보도 못해서 그 판에서 숙제도 하고 책상도 대어다가 밥도 먹고 뭐 판에서 다 했지 식탁이라는 거 없었는데 내 친구 집은 식탁이라는 것도 있었고 세탁기가 있었고 세탁기가 와 우리 그 당시 세탁기 끼기 어렵거든요. 사람들 아직 느끼지 못할 건데 제가 60년대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1960년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탁기도 있었고 다리미가 있어서 젖은 옷을 제가 교복이 안 말랐을 때 이렇게 다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 참 부러웠었어요. 그 친구는 학교만 가면 그 친구 어머님이 굉장히 교장 선생님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하고 알게 되면서 이 친구는 늘 학교만 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반장이 되었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늘 선생님이 좋아해 줬었어요. 하필 이 친구가 초등학교 1, 2, 3, 4, 5, 6학니까 계속 같은 반이었어. 계속. 그러다 보니까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도 내가 이 친구들이 피아노 배우고 싶어서 엄마 피아노 배워도 돼? 이랬을 때 제 엄마가 그럼 배워 이랬는데 이 친구는 나는 그랬을 때 우리 왜 멜로디언 있죠 사장님 불면서 부르는 멜로디언으로 피아노 연습을 하는 식으로 했다면 그 친구는 자기 집에 피아노가 있어가 연습이 너무나 잘 되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도 친했던 친구였고 나는 여전히 그 동네 살고 있을 때 친구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엄마는 밀양에 큰 농장을 가지시고 늘 부러웠었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 이 친구를 보면서 참 부럽다. 근데 또 결혼할 때 비슷한 시기에 결혼합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빚으로 살고 있고 하시는 사람 만나서 빚으로 어쩌면 흔한 원룸 같은 집에 신혼이 시작되었는데 이 친구는요 서울이라는 큰 대도시에 그 당시 29평의 아파트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내 집을 마련하면서 시집을 딱 가는데 하나에서 끝까지 저보다 너무나 낫고 특히 남편은 그 당시 부산대학 무슨 과를 추석으로 졸업을 해서 배우라는 큰 회사 연구원으로 들어갔었어요. 완전히 하전사 뭐 저하고의 생활 패턴부터 완전히 차이가 났던 친구였거든요. 부러웠습니다. 집에서 집도 사주고 뭐든지 다 대주는 너무나 부러웠는데 사람이요 내 힘으로 만들지 못한 것은 타인의 힘이 끝까지 도와주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어느 순간 친구는 회사 생활도 한 번도 안 해봤었고 알바라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봤었고 늘 그 온실 속에 살았던 게 평생을 달려가면 문제는 없었을 텐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결혼하고 아이를 놓고 둘째 아이 그 아이들 첫 상둥이였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둘째 현옥이랑 동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제가 늘 부러워서 마음속에 있었던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한 3년인가 4년 정도 지나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희야 나는 네가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까지 부럽다는 그 시점에도 그 친구는 남편이 대우에 나와서 벤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벤처 기업을 열어서 사장 부인이 됐어. 사모님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보고 부럽다고 합니다. 네가 내를 부러워할 게 뭐 있냐. 내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니는 어찌됐든 사회에 나갈 수 있잖아. 니는 부딪혀서 사회랑 부딪히는데 자기는 현실 속에만 있다 보니까 사회에서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어요. 나와서 돈도 한 번도 못 벌어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하냐면 내가 나와서 벌어봐라며 별거 아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렵다. 그리고 우리 신랑이 못 나가게 해. 야, 팔자 좋은 소리 한다. 그냥 살아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10년째 되었을 때 저는 이제 누스킨을 만나서 또 시작을 합니다. 친구가 뭐라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성격에 그런 일 할 수 있니?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가 알고 있는 저는 약간 비유 맞추고 제가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것을 맞춰주는 성질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니나 내나 그런 맞춰지지 못하는 성격에 네가 그런 영업이나 다단계 할 수 있어? 근데 저는 그때 그 친구한테 이 말을 했어요. 나 할 수 있어. 근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네 성격에 저 성격 알아요, 사장님. 저 성격은요, 친구들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갔다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거 안 보면 저는 돌아와 버렸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 저렇게 다 있노? 그랬던 얘기였어요. 근데 사장님, 제가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이 뉴스킨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그 마음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사장님들도 이 일을 선택한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마음이 들떠서 선택을 했다. 누가 끄집어 들여서 선택을 했다. 저는 첫 번째는 사장님들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발적 아닌가요? 나는 자발적이란 단어를 너무나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완전히 예언하듯이 또 이 친구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알려놓으면서 다른 친구들이요 단체적으로 저한테 예언을 했습니다. 지켜봐라. 명의서가 얼마 못 가서 떨어질 거다. 단체적으로 예언을 했었거든요. 단체적으로 예언을 했는데 제가 그 단체를 다 뒤엎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뒤엎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본 뉴스킨 이 회사를 첫 번째는 믿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진짜 완전히 제가 지금 메타로 명연이 일어나고 저희가 뭐가 있었냐면 클리어 액션 나왔을 때였어요. 클리어 액션이 나와서 한 소비자한테 넣었습니다. 고모가 너무나 좋아져가지고 조카한테 전달을 해서 여드름이 심했고 클리어 액션을 넣었는데 클리어 액션을 넣었던 이 친구가요. 얼굴도 아까 말했던 진물이 나는데 손바닥 자체에서 진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을 탁 들면 허물이 벗겨져가지고 너무나 징그러웠어요. 저도 실제로 보니까 너무나 징그럽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아버지가 미술상을 하셨고 이 딸도 미술을 전공했던 친구인데 붓을 못 잡는 거야. 자기. 이게 너무나 손이 너덜너덜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고모도 난리 났고 고모가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어떡하면 우리 오빠야가 성질이 억수로 불같은데 지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지금 살림 때려 부수려고 그러고 지금 막 그런 데서 하던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갔습니다. 갔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기꾼들아 너가 무슨 전문가가 막 이래 얘기할 때 하던 사람하고 저하고 첫 번째가 이거 말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 맞아요. 저희들 전문가 아니에요. 저희들 아무런 이런 자격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100% 전문가입니다. 회사는 100% 전문가입니다. 스탠포드 의대에서 이렇게 하고 막 저희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누그러지더라고요. 저희들은 전문가 아니지만 이 제품은 전문가용이고 이 전문가인 이 제품을 들고 피부과 가서 성분 분석을 해보고 나쁜 게 있다면 저희가 정신적 모든 것 피해 다 사례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아마 그 친구 이름이 영인이었거든요. 영인이 본인 안에 몰랐던 것들이 이 성분이 들어가서 제 생각에는 바깥에 드러내서 완전히 청소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조금은 잔잔해지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러면 이거 다 들고 피부과 가봐봐. 네가 최고로 믿는 비싸도 상관없어. 피부과 가서 성분 분석해서 알아와라. 여기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다면
제가 회사를 소송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뭔가가 이렇게 약간 니인지 문제 있는가? 엄청 재밌었었거나 니인지 문제 있다. 니인지 문제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제품을 명인이만 쓴 게 한 게 아니니까. 이 제품이 나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다 쓰고 있었는데 이런 증세가 일어나는 거 저도 놀랬다고, 명민이한테만 보고 너무 놀랬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성분을 분석하는 게 아무런 문제 없었지만 이 친구가 클리어 액션에 들어간 어떤 성분 때문에 인에서나 일반 라인을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손하고 모든 게 좋아져서 또 클리어 액션이 들어가면 클리어 액션의 어떤 성분 하나가 이 친구의 약간 피부를 허물어지게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 친구는 클리에이션 뺀 나머지 제품 108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108도 쓰고 좋아져서 또 클리에이션 쓰니까 또 이제 올라오는 모습 보고 어디에 무슨 성분인지는 모르지만 클리에이션 뺀 나머지들은 매니아가 되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참 많은 소비자들, 우리 때는요 명형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많았던 명형과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회사를 믿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근데 사인들은 솔직히 회사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일이 터지면 서포스의 말도 못 믿고 아무것도 못 믿지 않나요? 결국은 저는 회사를 믿고 안 믿고가 굉장히 제가 해나가는데 거의 99%를 다 차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를 믿었고 두 번째는 그거였어요. 이곳에서 들은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들 부부는 목표는 3년이라는 걸 적었지만 실제로 진짜 본 마음은 10년이라도 내가 10년이라도 이 마음, 이 마케팅이 만들어진다면 제대로 할 거라는 마음을 했습니다. 저는 파트너 사님들 한 번씩 이야기 들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우리 남편한테 2년 만에, 3년 만에 뭐 만들어내겠다. 사실은 사장님, 공무원들도 수년간을 해도 이 사람들 공부 힘들지 않아요? 수년 동안 그 일에 매달려도 스템 소득이라는 2, 300을 벌려면 엄청 오래 걸려야 돼요. 기본 20년 정도를 하면 한 150 정도의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200만 원, 300만 원? 그것도 아니고 2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 소득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너무나 기간을 짧게 생각한다는 거죠. 너무나 기간을. 사람들이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2년 만에, 3년 만에 해서 잠자는 동안에도 그 200만 원, 300만 원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있던가요? 뉴스킨을 빼고. 없죠, 사장님. 만약에 만든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분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임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을 가지고 그렇게 200만 원, 300만 원의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까요? 저는 안 만들어 놨다고 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면 사임들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매달려도 그 몸이 있을 때 들어오는 수입 끝마치고 나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들이 모든 직업은 아닌가요, 선생님? 평생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일은 저는 스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삼성에 60년을 다닌다 해본들 마치고 나면 끝이잖아요. 신문 한번 보셨나요? 뉴스 한번 보셨나요? 지금 모든 대기업에서 공채 폐지 다 했잖아요. 공채를 안 받는다잖아, 사장님. 그나마 그런 공채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백 대 1로 들어가고 60대 1로, 200대 1로 들어갑니다. 200명 중에 뽑혀서 들어간 나 자신도 40년, 50년 퇴직되기 전까지 잘리는 경우도 엄청 많은데 하물며 우리같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그런 카틀라인의 조건을 달지 않은 이런 일을 가지고 2, 3년 만에 뭔가 해낸다? 해낸 사람도 있죠. 그런 준수기는 평등에 주어지는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뉴스킨 못했어. 난 뉴스킨 나하고 안 맞더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뉴스킨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뉴스킨 사업은 요사님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이제는 더 크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뉴스킨 사업은 100%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100% 성공합니다.
단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성공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겠죠. 성공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겠죠. 뉴스킨에서 성공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같이 그룹 미팅에 제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그룹 미팅 한 10시간 하나요? 그룹 미팅 한 5시간 이상 하나요? 그룹 미팅 정해진 시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길어야 2시간 아닌가요, 선생님? 그룹 미팅이 나의 업무예요, 선생님. 그룹 미팅이 내가 해야 될 업무라고요. 그 업무를 뒤로 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전 뉴스킨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그랬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인 일만 하면 뉴스킨은 성공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첫 번째는 제가 어제도 마인드 스프레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 약속은 시스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시스템 약속이요. 우리를 성공시켜주고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우리를 복제시켜주고 우리와 같은 레버리지를 만들게 해주는 게 사실 소비자가 나를 만들어줄까요? 아니에요. 시스템 약속이 그걸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자인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뉴스킨에서 요구하는 월요일에는 시스템 약속이 뭐가 있는지, 화요일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주어진 업무는 너무나 열심히 하잖아요. 남이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꼬박꼬박 일하시잖아요. 뉴스킨 사장님, 진짜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면 그 이금희 아나운서 이야기했잖아, 제가. 이금희 아나운서가 아침마당을요 22년 동안 했었대요. 22년 동안. 22년 동안 아나운서를 하면서 아침 생방송이 아침마당이니까 거의 새벽에 촬영을 하다 보니 준비가 되어 하다 보니까 4시, 5시에 일어났대요. 이금희 아나운서가 22년 동안. 22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아침형 인간이라고 이금희 아나운서를 굉장히 칭찬을 했는데 이분이 저는 참 감사한 게 자기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년 아침마당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10시, 9시, 10시, 11시에 일어나는 게 다반사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아침 월급형 인간이었다. 사장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가 월급을 받지 않고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내가 월급을 주지 않는데도 5시에 벌떡 일어나서 내 하고 할 일을 적으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저도 우리 시동생이요. 진짜 부지런했었어요. 저는 우리 시동생이 촌에 있을 때 새벽 2, 3시에 술이 떡이 되어서 들어와도 특히 아침에 여름에는요. 아침 해가 빨리 뜨더라고요. 4시 조금 넘으면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일하는 모습 보고 제가 대단하다 그러셨어요. 아유, 진짜 대단하다. 근데 4대강이 들어가면서 모든 농가 밭을 다 팔고 부산으로 나왔습니다. 부산으로 나와서 저는 이분이 그때 알았어요. 밤늦게까지 TV 보고 아침에는 안 일어나고 아줌처럼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누워서 TV 보고 그 허나디 허나 이 시간에 아무것도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운동하러 가라 뭐 해라 이래도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아줌사한테 이 말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나는 진짜 부지런하고 늘 부지런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보 아니다. 도련님 아니다.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목적이 사라지니까 사람이 무너지는 걸 많이 봤어요. 사람들 진짜 뉴스킨 선택을 하고 나서 나는 과연 이 뉴스킨을 왜 선택했는가를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흔하디 흔한 와이 말고 진짜 말고 60세에 과연 나는 60세에 어디에 가 있을까? 사람들 지금 사인들이요 미래를 본다 하지만 당장 10년 뒤, 20년 뒤를 안 내다봅니다. 사진사하고 저하고 지금 뉴스킨 사업을 해서 100만 장대가 되어 있고 조만간 500만 장이 되는데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요.
3천, 4천, 5천이 돼요, 사실은. 많이 들어옵니다. 어디 저희 같이 일개 평범하고도 평범한 사람에게 매달 누가 1,000만 원씩 넣어주겠어요? 매달?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재능이 있어서? 무슨 기술이 있어서? 근데 저희는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씩 하전사모 이 얘기를 합니다. 뉴스킨을 하지 않고 하전사모사하고 지금 55세, 54세입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54세야. 나 지금 무슨 일 할 거야? 내가 지금 54세에 뉴스킨이 아니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마주 못해, 여태까지 했던 학원을 붙잡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학원이라는 게 굉장히 뛰어나지 못하면 그냥 연명하듯이 한두 명이 와도 학원 문을 닫지 않고 학원이라는 것도 없으면 내가 공중에 떠버리니까 붙잡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진 선생님은 BBQ는 벌써 나왔을 것 같고 아마 그 비슷한 요식업을 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55세, 54세. 그러면 사장님 딱 10년 더 뒤로 가볼게요. 60세가 되면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70세가 되면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인들 부모님들을 보시면 우리 부모님들 엄청 부지런히 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분들 지금도 일하세요. 그래서 사인들이 뭡니까? 내가 빨리 성공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빨리 일 그만두게 하고 싶다. 근데 그분들이 왜 일 그만 못 두는지 아세요, 사장님? 그만두고 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 하나 못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그분들이요, 60년, 70이든 어떻게든 200만 원, 300만 원 어디서 들어오는 거 딱 만들어 놨다면 저 그분들 지금 60이라도 그만두실 것 같아요. 우리가 200, 300 진짜 큰 돈입니다, 사장님. 작은 돈 아니에요. 작은 돈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돈 벌려고 온 건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저희가 200, 300의 시스템을 저는 이 메타로는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끝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메타가 지금 기회에 빠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메타로 시작해서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을 온전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그때 마인드 스쿨에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는요. 뉴스킨을 과거로부터 시작하면 과거에서부터 보면 지금 메타가 진짜 획기적인 제품이에요. 하지만 미래를 보면 나올 제품군에 비하면 가장 낮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뉴스킨을 그만두지 않고 이곳에 머물고 있는 한 나에게는 무궁무진한 제품의 기회는 오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그거는 장담합니다. 뉴스킨은요. 제품군만 가지고도 사장님들이 10년, 20년 하고 계시면 정말 뉴스킨은 삶과 같이 가는 회사예요. 내 인생과 같이 가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을 통해서 최소한 내가 사업자의 레버리지를 못 만들더라도 제품에 대한 레버리지는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메타라고 생각합니다.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근데 사실은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너무나 공감되는 게 왜 많은 뉴스킨을 하시다가 많은 분들이 떠나갈까? 뉴스킨에서 3가지의 부딪힘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장님, 너무나 친하게 알고 있던 나의 지인들에 대한 무관심, 반대, 제일 먼저 떠나갈 때 이것 때문에 제일 먼저 떠나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해? 왜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해? 그리고 나에게 써줄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배신이라기보다는 거절이라기보다는 배신? 저는 그 당시 상처 너무나 내한테 칼을 넣고 후벼 파는 느낌의 거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거절이 아니라 뭐랄까 저의 모든 인격까지 모독하는 거절이었던 것 같아요. 난 그런 걸 싫어 이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이 갖고 논다는 거절? 그런 거절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거절은 어떻게 내가 넘어섰냐면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제품으로 제일 성실하게 일하는 정보석과
제품으로 전달을 하니까 이것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언덕이었습니다. 사인들이 어찌 보면 상대방에 대한 거절이나 무관심으로 뉴스킨을 그만둔다? 이것은요, 우리 회사에 대한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영업과 네트워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장님? 영업은 먹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 없는 것들 계속 좋은 거다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고 주입을 해서 넣어서 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설명합니다. 너 이거 부스트 써야 돼. 근데 사장님 부스트는요 말 그대로 네트워크는 집에서 쓰고 있는 늘 내가 생필품으로 쓰든 먹든 먹고 있는 거에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 네트워크 역할이에요. 그 중에 부스트라는 것은 그 에센스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당연히. 너 에센스 쓰잖아. 근데 이거는 디바이스 에센스야. 생뚱맞게 안 쓰는 걸 넣은 게 아니잖아요. 클렌징을 하잖아요. 앞에 화장한 거를 지우고 씻잖아요. 거기에 좀 더 디바이스로 클렌저 해보자라고 루미스파를 넣는 거지. 루미스파를 생뚱맞게 파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생필품을 바꿔주고 좋은 걸 알려주고 그분들이 선택하게끔 도와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영업은 원하지 않는 걸 팔로 댕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부스트가 나오든 갈바닉이 있든 뭐 루미스파가 있든 내가 우선 팔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힘든 거예요. 아, 이 친구한테 또 팔러 다니는구나. 쓰고 있는 것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거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게 뉴스킨인데 자꾸 내가 뭔가 팔려가는 느낌? 어떤 것들이 너무나 앞서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새로운 걸 막 판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개념 버리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쓰고 있는 칫솔, 치약도 좀 더 업그레이드를 말해주고 클렌징이면 클렌징, 에센스는 에센스 풀 기본 세트 중에서도 우리 에지락 트랜스포메이스가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보통 기본 세트 안에서도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치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 진짜로 제품군으로 완전히 공부가 되고 내가 제품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 주변에 대한 무관심은 충분히 그 언덕을 넘을 수 있어요. 저는 본인의 임상을 그렇게 내도 되고 또는 타인에게도 그런 제 임상을 내어서 전달해도 되고 다른 사람의 임상을 통해서 전달해도 됩니다. 사실은 아침 미팅이 왜 중요하냐면 사장님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미팅하면서 듣는 활동량을 보고 간접적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제가 언제 가장 사업을 잘했었냐면 사장님 파트너 사장님들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냐면 저는 아침 시스템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활동하러 갈 때 무슨 얘기하지? 무슨 얘기하지? 어떤 이야기 하지? 라는 고민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사장님들 하고 계시죠? 저는 왜 안 했냐면 저는 아침 미팅에 있었던 이야기를 연장해서 전부 다 소비자들한테 들려드렸어요. 오늘 아침 미팅에 누군가는 자기 임상 낸 거를 설명을 하고요. 아침 미팅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 스토리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침 미팅에 들었던 세미나 연장선으로 항상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를 만나도 말이 꺼내지지 않았어요. 연결이 되었죠. 오랜만에 만난 소비자라 하더라도 저 오늘 스토리에 어떤 분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와이프인데 남편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인생이 싫어서 의사 와이프인데도 이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찾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대요. 저는 그렇게도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소비자를 만나든 관리하는 사람을 만나든 오늘 있었던 이야기 저희 때는요 본포물로에 대한 인상이 참 많았어요. 고자공증이 많다 보니까 본포물로 먹고 이게 좋아졌대. 카테인즈 포물로 먹고 이렇게 좋아졌대.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활동사항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저희들이 그룹 미팅이나 그룹 미팅도 많이도 듣지도 못하고 아침 미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전사하고 저희가 아침 미팅을 중심으로 조직이 컸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 아침 미팅을 가장 중요시 여기죠. 그러면서 그 중요시 여겼던 아침 미팅에 활동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이 활동사항이요, 사장님. 활동사항은 결과만 드러나는 게 활동사항이 아니었어요. 어떤 활동사항이냐면 어제에 거절받아서 오늘 잠수 탔던 이야기도 활동사항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정이 내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무너지고 숨어 있다가 거의 입을 쏘고 울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털고 일어난 이유는 이불 속에 이불 덮어 쓰고 누워 있을 때 그래도 저는 강의를 듣고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래도 일어나야지 하고 생각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 활동사항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활동사항은요 결과 위주 아니었어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거절받은 것도 활동이에요. 근데 이때 거절받았던 것을 울며 불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가니까 저한테 거절했는데 저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졌습니다. 활동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게끔 저희들이 이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거절당해서 다 또 약속이 다 취소되어서 취소된 그 시간에 책을 봤습니다. 취소된 그 시간에 또다시 폴더를 했습니다. 대안이 들어간 활동사항을 늘 얘기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침마당이란다. 아침 미팅에서 훈련이 되다 보니까 내만 당하는 일이 아니고 내만 겪는 일이 아니고 나도 이런 감정을 갖는 게 자연스러운 감정이구나.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을 오래 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겨내는지. 저는 이런 감정일 때 스포서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감정일 때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감정일 때 책을 읽었습니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미팅 시간에 활동상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저는 만나는 소비자들한테 항상 연결이 되었고 연락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어져 나갔는데 사람들 지금 요새 아침 미팅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해 나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제가 사람들 눈치 볼 일이 없더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뭐부터 꺼내야 될지 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미팅에서도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이 사람 이야기하고 제가 아침 미팅에 늘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도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낯설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이 언니한테도 뭐라 얘기하냐면 언니 이야기를 오늘 아침 미팅에 했어요. 왜? 언니 이거 먹고 좋아졌다고 제가 자랑했어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왜 얘기할 게 뭐 있노? 이러기도 하고 언니가 내 제일 많이 도와준다고 얘기했어요. 저 일부러 이렇게 뻥 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뭔데 이러면서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장님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가 아무 재능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데 이곳에서 1000만, 2000만 원, 100만 장자, 500만 장자 사람들이 정말 삶을 나아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우선순위 해야 될 게 뭐냐면 시스템 소득이에요. 시스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을 대하는 마음이 복지가 가장 쉽지 않나요, 사장님? 내가 바깥에서 어떤 활동을 파트너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시스템에 올인해서 앉아있는 모습이 파트너에게 굉장히 쉬워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들과도 이야기할 때 나는 오늘 아침 미팅, 시스템의 미팅에 강의 듣고 온다고 오늘 이렇게 만나러 왔어. 오늘 강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 보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를 엄마 나 전화를 못 받고 엄마가 오전에 뭐라 해도 저는 달려가지 못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실제로 저희 엄마가 정말 많은 아침 시간에 미팅을 했을 때 전화를 했을 때 한 번도 저희 엄마 전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침 미팅에 딱 받은 전화는 아침 미팅에 딱 받은 거 지금도 기억납니다. 현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우 학교에 우리 막내 학교에서 학교 담임이라고 뜨길래 그때는 정말 어째 될지 몰라서 하전사님이 보여드렸더니 하전사님이 받아봐라 해서 제가 조용히 나가서 받아봤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아이가 체육 시간에 철봉에서 매달리다가 떨어졌대요. 철봉에서 떨어져서 여기 찢어진 거예요. 다행히. 찢어져서 볼펜이 왔다 갔다 그래요. 볼펜이. 아이의 사고 이야기가 적혀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래요 하면서 빨리 학교 오세요 이러길래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차분하게 끊고 그리고 나서 제 엄마한테 그냥 전화를 해요. 엄마 학교 가봐라. 아가 좀 다쳤단다. 이러고는 우리 엄마가 막 욕을 합니다. 내가 다친데 왜 내가 가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엄마 제가 오전에 못 나가잖아요. 엄마 부탁할게요.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보냈었거든요. 그리고는 그대로 또 미팅을 합니다. 아침 10시 반에 마칠 때까지 내가 전화 받았던 이야기도 하지 않고 끝마치고 있다가
마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전사님이 무슨 전화였어요? 하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표는 이거 찢어져가지고 볼펜이 왔다 갔다 하고 성형외과 가야 된대요 하면서 엄마 보냈어요. 이게 끝이었어요. 어찌 보면 되게 모질죠. 어찌 보면 되게 이상한 엄마 같아 보이죠. 근데 제가 그 정도로 오저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눈뭉치가 뭉치기 전의 모습들이요. 다 낚이었잖아요. 이런 분들이요. 저희들 아침 미팅에 참여하는 모습 보고 그대로 따라 배우기 시작하시면서 분리가 되어도 루비 이상만 되어도 아침 미팅을 따로따로 시작했을 정도로 흩어지지 않은 눈뭉치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형식 그대로 따라서 계속 아침 미팅을 하니까. 그래서 저도 사람들한테 진짜 시스템의 약속은 어떤 일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줌도 제가 부득이하게 중지할 때가 있습니다. 중지할 때 체크한 바탕에 내 이름만 있는 것보다는 최소한 예의상 사진이라도 올려놓으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사업자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금 두두두고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스킨 사업을 하면서 또 힘들었던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때인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 자기가 만족스러운 마음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대. 그죠, 사장님?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치가 유진아, 응. 네. 너 뭐 만졌냐? 네. 저희가 항상 점검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사장님. 노력한 만큼 그 내 노력한 만큼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을 때 또 한 번 실망이 들어서 참 많은 분들이 떠나갑니다.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게 사장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같은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였어요. 사장님, 저 시스템 치킨 들어 다 했는데 왜 저는 성공 못할까요? 시스템은요, 노력이 아니에요. 시스템에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장님. 어떻게 당연한 일을 시스템의 그걸 노력으로 생각하는지 아주 조금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아침에 직장 나갈 때 뉴스킨 말고 일반 직장 나갈 때 내가 이 직장 노력했습니다.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나가잖아. 그냥 나가잖아요. 식당에 일을 하시는 분이 늘 식당 사장에게 우리 신랑이 반대하는데도 나왔습니다. 집이 먼데도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일하시잖아요. 근데 유난히 뉴스킨 하시는 우리들은 늘 본인의 아쉬운 소리, 힘든 소리를 스폰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합니다. 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나 지금 엄청나게 어렵게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내 못하는 거 이해해라. 어찌 보면 자기 변명이지 않을까요, 선생님? 우리는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월급 받는 곳에 다니는 우리가 투덜거리면서 스스로 투덜거리겠지만 그 직장 안에서는 투덜거리지 않겠죠. 투덜거리는 사람은 있습니다. 꼭 그만둘 사람. 두 분 다시 안 볼 사람은 늘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업을 선택한 우리들이 투덜거리면 안 되죠. 이것은요, 어떻게 하면 이겨나가냐면 첫 번째는 이거에 이겨나가는 방법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무조건 내 일이라 생각하고 내가 먼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보는 것은 그 다음부터 결과치는 기대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사장님 성실함으로 꾸준한 성실함으로 하다 보면 행동만 하면 나오게 되었는 게 리스킬의 결과치입니다. 결과를 내가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게 리스킬의 결과더라고요. 이만큼 하면 올 때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 하면 다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 정도와 이만큼은 하늘이 내주는 결과가 아니라 본인의 결과죠. 제가 가장 얘기할 때 사랑하는 사람 스토커 얘기를 합니다. 스토커가 얼마나 싫어하는 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눈도 안 떼고 그 사람을 막 지켜보잖아요. 받기 싫다는 선물도 주잖아요. 그 정도의 강도면 넘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무섭다고 고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저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마음가짐을
시스템은요, 당연하다 여겨야 됩니다. 시스템을 내가 당연히 참여했다고 성공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 기능을 배우는 곳입니다. 마인드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이겨내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안 되는 것을 같이 해서 이겨나가는 것이 시스템 아닙니다. 늘 제가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면 혼자서 안 되는 거 2명하고 3명하고 힘이 모여서 되어가는 거지 잘하는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되던 사람이 되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스킨에서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지. 누가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어 가냐면 시스템에 제대로 올인해서 참여한 사람들. 바깥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들요. 잠깐 매출이 일어나고 지위가 올라가고 소비자를 만들고 또는 핀이 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롱런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시스템에서 그걸 한 사람만이 갑니다.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나 시스템에 올인하고 있는데 왜 이래? 마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은 당연히 가야 될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세 번째는 굉장히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 가장 또 힘들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사람들이. 내가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이 싫어져요. 사람들이. 스폰서가 잘되라고 하는 말도 꼬여듣기 시작하고 뭔가가 내가 안 되면서 상대방이 안 하고 있는 행동을 찾아서 변명을 대기 시작하고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그 언덕을 못 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 내가 되면 상대방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준사하고 우리 늘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뉴스킨이 아니었을 때 뉴스킨이 주는 시스템만 가지고도 바뀌었던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데 저희 아이들 이야기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뉴스킨이 어떤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아이들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변화된다 라는 마음으로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사실은 메타가 지금 들어왔다 해서 지금 뭔가 인생이 천지가 개벽되고 바뀌는 일은 없어요. 저희가 메타가 아니라도 메타가 내가 뜻하지 않게 결과가 나쁘더라도 지금부터 나아가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1년만 하고 2년 만에 3년 만에 물론 그 기회는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사장님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뉴스킨은요.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뉴스킨은요. 진짜 좋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늘에 복을 지었는지 나에게는 뉴스킨이 천운이 왔다는 걸 사장님들이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뉴스킨을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먼저 아시고 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 제품에 대한 자부심, 팀에 대한 자부심을 먼저 가지는데 그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정해놓은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선택한 이 길로 왔다는 것부터가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진짜 마지막으로 사장님 우리나라가 외세 제가 역사 공부를 좀 합니다. 역사 공부를 좀 하는데 우리나라가 외세로부터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저희 나라가 진짜로 많은 나라로부터 특히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또는 중국 저 너머에 거란 평로 이런 분들한테 진짜 외세에 침입을 많이 당합니다. 침입을 많이 당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이정호 사장님? 침입을 많이 당한다는 거, 이정호 사장님, 예,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니요, 강하다는 증거예요. 침입을 한 번 당해서 무너졌으면 다시 침입을 안 당하겠죠. 침입을 당한다는 것은 강하다는 뜻이에요. 강하니까 자꾸 침범해서 내려오겠죠. 안 무너지니까, 무너지지 않으니까. 약한 사람한테 침범을 할까요? 한 번 약해서 당했던 사람은 끝났어요. 이미 침범이 끝났어요.
근데 당한다는 것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저희에게 시련이 온다는 것은 저희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일어난다는 뜻은 나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정말 이 뉴스킨뿐만 아니라 뉴스킨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재조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강하구나. 지금 세계적으로 정말 강대국이 무슨 일만 있어도 이제는 한국에게 정말 조언을 부탁하고 너무나 크게 저희들을 의지한다는 거 아시나요? 그것처럼 이제 곧 사장님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요 의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뉴스킨을 선택한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뉴스킨을 선택해서 약하고 약했고 게으르면 게을렀고 정말 우리 친구들이 네가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주변 사이에 존재조차도 없던 제가 진짜 강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강한다는 것은 힘이 세워지고 열정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가니까 그냥 강한 사람이 되어 있고 나를 따라서 같이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부터가 강하지 않은 사람 옆에 사람은 붙어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이 붙어 있다는 것부터가 내가 중심이 되어 자기의 강한 사람이 되어 있고 주변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 옆에 파트너가 떠나갈 때 파트너를 원망하기보다 나를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아직 덜 강했구나. 내가 강할 만큼 아직 이끌 힘이 없었었구나. 근데 한 명이라도 올 경우는 내가 조금 더 강해졌구나. 그러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로 쭉 롱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메이사님